챕터 15. 저기 봐. 사람들이 내가 쓸 작업실을 만들고 있어. 한낮이었다. 키라는 창문 아래를 가리키며 토마에게 외쳤다. 건물과 숲 언저리 사이의 조그만 땅이었다. 토마가 창가로 와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일꾼들이 작업실로 보이는 건물을 다 올린 참이었다. 염색한 실이나 천을 걸어놓고 말릴 수 있도록 지붕 밑에는 기다란 장대가 벌써 세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음악보다 훨씬 좋아. 키라는 잔뜩 동경하는 표정으로 회상하며 중얼거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모든 일이 너무 급작스러웠다. 에너벨라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런 일이 있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지금은 새 염색 작업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건 뭐지? 토마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일꾼들이 한쪽에다 얕은 웅덩이를 파고 그 옆에는 들통을 걸어놓을 지지대를 깊숙이 박고 있었다. 불을 떼는 곳이야. 염색을 하려면 오랫동안 아주 뜨거운 불로 펄펄 끓여야 하거든. 기라가 한숨을 내쉬고는 창가에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아, 염색하는 방법이 제대로 기억날지 모르겠어. 똑바로 기억날 거야. 네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모두 받았었잖아. 그걸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돼. 저기 봐. 지금 저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뭐지? 사람들이 말린 식물을 새 작업실 옆에 다발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에너벨로 할머니가 움막 대들보에 걸어놓은 걸 모두 가져왔나 봐. 최소한 이제 내가 염색을 시작할 정도는 생긴 셈이야.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무렇게 뒤섞어 놓지만 안 된다면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야. 키라가 갑자기 킥킥 웃었다. 일꾼 가운데 한 명이 뚜껑 덮인 들통을 내리다가 고약한 냄새에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저건 매염제야. 냄새가 끔찍하지. 토마에게 더러운 단어를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에너벨로 할머니는 오줌 단지를 가리켜 매염제라고 가르쳐줬다. 단지에 든 오줌은 염색 작업을 하는데 극히 중요했다. 이날 아침 일찍 들통과 식물과 다양한 장비를 든 일꾼들이 협의의 건물에 속속 도착한 것은 자미슨이 여전히 키라의 방에서 전날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에너벨로 할머니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비가 쏟아지던 날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자미스는 할머니가 키라를 가르침으로써 임무를 다했다고 느낀 것 같다고 엄숙하게 말했다.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끝냈다고 생각할 때 영혼이 떠나기 시작한다며 죽음은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의 운막은 태우지 않아도 돼.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운막은 그대로 둘 거다. 네가 좋다면 나중에 그곳에 살아도 좋아. 여기서 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 말이야. 키라는 그렇게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할머니의 영혼이 아직 할머니의 육신에 있을 거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래서 자미슨에게 물었다. 할머니를 지켜볼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을까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자미슨은 안 된다고 했다. 시간이 없다. 연례 모임이 다가오고 있다. 나흘이나 허비할 수는 없다. 키라는 의상 작업을 해야 한다. 할머니를 지켜보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이 자미슨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키라는 혼자서 애도할 생각을 품었다. 그리고 자미슨이 떠난 뒤에 홀로 말없이 앉아서 에너벨라 할머니가 선택한 외로운 삶을, 마을과 동떨어진 삶을 떠올렸다. 키라의 마음에 의문이 떠오른 건 바로 그때였다. 그런데 누가 할머니를 발견한 거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된 걸까? 토마,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창가에서 구경하던 토마가 마지못해 키라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아래에서 들려오는 건축 현장의 시끄러운 소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남자애들이란. 키라는 생각했다. 사내 아이들은 항상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만일 맷이 있었다면 맨발로 그곳까지 내려가서 자신도 돕겠다며 기어들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키라는 입을 열었다가 토마가 자기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소리쳤다. 토마, 좀 들어봐.
그러자 토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키라에게 시선을 돌려 귀를 기울였다. 토마, 나 아래층 방에 갔다 왔어. 아이 오는 소리가 들렸던 방에. 노래하는 소리도 들렸지. 그래, 그래. 노래하는 소리도 들렸던 방에 갔다 왔어. 그의 이름이 조였지? 매시 그랬잖아. 봐, 나는 이렇게 잘 듣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그것까지 내려간 건데? 처음에는 잠이 쓴 아저씨를 찾아다녔어. 그런데 그 층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의 방까지 가서 걔가 괜찮은지 살짝 들여다보려고 했어.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 토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토마, 내 방은 한 번도 잠기지 않았어. 그거야, 넌 벌써 다 컸으니까. 이곳에 올 때 벌써 이름이 도운절이었잖아. 하지만 나는 어렸어. 여기 도착했을 때 내 이름은 그냥 톰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방도 잠가 놓았는걸? 그럼 잡혀 있었다는 거야? 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과거를 더듬었다. 음, 꼭 그런 건 아니야. 그건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아. 그리고 정신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했어. 난 너무 어려서 계속 일하는 걸 싫어했거든. 매시랑 비슷했던 것 같아. 장난꾸러기였어. 도마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가혹하게 굴었어? 키라는 어린 여자애에게 말하던 자미슨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러자 토마가 생각해보더니 마침내 대답했다. 엄격하게 대했지. 하지만 아래층 아이 말이야. 그 애는 울었어. 흐느끼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어. 매시 그의 엄마는 죽었다고 했잖아. 그 애는 모르나 봐. 토마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대답했다. 내 경우는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 알려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두 분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너무 오래전이라서 뚜렷이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또 모든 게 있는 방을 보여줬고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 욕실과 옥수? 온수? 기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래 그거. 그리고 다양한 장비를 주었지. 나는 이미 조각을 하고 있었거든. 오래전부터 조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바느질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저 아이 조가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래, 맷은 그 애가 벌써 노래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했지. 기라는 치맛자락을 만지며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이미 어휴,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다. 기라가 망설이자 토마가 대답했다. 예술가? 그래, 바로 그거야. 누가 말한 건 아니지만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야. 그렇다면 그 단어가 맞지 않을까? 그래, 맞는 것 같아. 그 애가 부르는 노래는 무척이나 아름답잖아. 울지 않을 때는. 도마가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술가야. 그리고 우리 모두 고아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토마, 다른 것도 있어. 뭔가 아주 이상한 거야. 토마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오늘 아침에 마리나 아줌마를 만났어. 직물 작업실에서 알고 지내던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도 습지에 살아. 저를 알더라고. 이름은 모르던데. 노래하는 아이라고 하니까 기억했어. 습지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아이를 알겠지. 기라는 토마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가 말하길 아줌마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 기라는 아줌마의 말을 정확히 떠올리려고 했다. 그 애의 노래에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 지식? 그렇게 말했어. 그게 무슨 뜻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야. 습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마법이라고 생각해. 그 얘기를 할 때 아줌마는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토마, 왜? 키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천조각도 때때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어. 이 조그만 천조각이 말이야. 키라는 토마가 만들어준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천조각을 꺼내 토마에게 그 존재를 상기시켰다.
이게 나한테 뭔가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 너도 조그만 나무 조각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응,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조각을 시작했을 때부터 선반에 올려놓은 나무 조각이야. 너도 본 적 있지? 기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걸까? 우리 제주도 마리나 아줌마가 말한 지식이 될 수 있을까? 토마는 키라를 그리고 키라가 한 손으로 가만히 움켜쥐고 있는 천조각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이마를 찌푸리고는 반문했다. 응? 어째서? 키라는 적당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지금 막 배운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다. 예술, 예술가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특별한 종류의 마법 지식 말이야. 도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좋은 장비에다 좋은 음식도 있고 할 일도 있지. 하지만 아래층 아이는 저 아이는 계속 흐느끼며 울고 있어. 닫힌 방에서 나올 수도 없고. 바로 그때 아이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다. 도마, 난 조한테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했어. 그 애를 도와주겠다고. 도마는 의아해했다. 그렇지만 수호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걸? 자미슨의 가혹한 말투가 떠올랐다. 문이 쾅 하고 닫힌 것도 떠올랐다. 하지만 밤에 나 혼자 몰래 내려가면 될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잘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런데,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건 가능해. 어떻게? 열쇠가 있어. 사실이었다. 도마는 자기 방으로 가서 열쇠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오래전이었어. 이 멋진 장비들과 함께 이곳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열쇠를 깎았어. 굉장히 쉬워. 방문 자물쇠는 아주 간단하거든. 도마는 정교하게 조각한 나무 열쇠를 만지작거리면서 덧붙였다. 그런데 이 열쇠는 모든 문에 맞아. 여긴 자물쇠가 모두 같으니까. 내가 시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 밤에 나가서 복도를 거닐다가 이 문 저 문 열어봤거든. 그때만 해도 방이 모두 비어 있었어. 키라가 머리를 흔들었다. 너 정말 개구쟁이였구나. 도마가 빙그레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매시랑 비슷했다고. 오늘 밤 너도 나랑 같이 갈래? 키라가 갑자기 심각하게 말하자 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 오늘 밤